H상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좀 하는데요. 이렇게 하각 사이의 거리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103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돼요. 뭐 104mm 가깝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02mm니까 한 2mm 정도 뭐 좌우 넓이는 조금 넓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요. 광대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해 보면 144mm 정도 측정이 돼요.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35mm니까 9mm 정도, 8mm 정도 조금 더 넓은 이런 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요. 두상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한 152mm 정도 측정이 돼요.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48mm니까 한 4mm 정도 두상도 크죠. 그래서 두상이 4mm, 광대가 8mm, 사각턱이 한 1, 2mm 정도 넓은, 그래도 좌우로 조금 넓은 얼굴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요. 이마뼈 꽃뼈 만나는 점에서 턱 끝까지 길이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한 124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25mm 정도 돼요. 한 1, 2mm 정도 짧은 거죠. 이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꽃뼈 만나는 점에서 코앞가시까지 되는데요. 이게 중안면부를 보는 건데 54mm 정도 측정이 돼요.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은 56mm니까 중안면부는 한 2mm 정도 짧은 거고요. 그 다음에 코앞가시에서 턱 끝까지 하안면부 길이를 재는데 이렇게 재보면 이게 한 70mm 정도 측정이 되죠. 네,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70mm니까 중안면부가 조금 짧은, 그래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조금 짧은, 그래서 좌우로 넓고 상하로 짧으니까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그런 얼굴형이다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남자 평균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는 수치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좌우로 조금 넓다, 뭐 이 정도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는 거는 귓볼 기준으로 귀밑각을 보는데 보통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한 3.5cm 정도 이렇게 있으세요. 그래서 뭐 요거 정도 잘라줄 게 있기는 한데 뭐 요것만 보고 자르는 걸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모습에서 봤을 때 요 사각턱이 너무 크다고 느끼신다면 뭐 조금 자르는 거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뭐 나 이 정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자를 필요도 없다. 요새는 남자 사각턱 있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뭐 꼭 잘라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환자분이 원한다면 뭐 자를 정도는 된다라고 말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또 보는 건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요.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그어요. 이렇게 따지면 뭐 코의 높이, 턱의 돌출 정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죠. 하지만 보통 이 선을 걷을 때 윗입술이 이렇게 먼저 닿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윗입술이 안 닿고 있다는 거는 이 중안면부가 좀 꺼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안면부가 좀 꺼져서 입이 조금 나온 듯, 턱이 조금 큰 듯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45도에서 약간 정면 쪽으로 틀어보면 여기가 튀어나오면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꽤나 나온 편이고, 관자놀이 꺼져 있고 여기 튀어나와 있으면, 또 여기 꺼져 있으면 옆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옆광대보다는 약간 옆 뒤광대가 조금 튀어나온 편이라서 뭐 요 정도면 광대 수술은 좀 고려해 볼 만하다. 특히나 45도 광대가 크기 때문에 좀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서는 보면은 팔자 부분에 이렇게 조금 꺼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뭐 광대 수술하면서 조금 높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턱 끝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동그랗게 파이고 후두주름 생기는 부분이 싫다면 뭐 턱 끝에 뭐 조그맣게 보형물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이 정도면은 뭐 살짝 필러 맞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뭐 살짝 필러 맞아도 되고 지방 맞아도 되고 뭐 그런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요. 그러면 치아 중심 라인이 지금 환자분이 여기서부터 코 있는 데서부터 위턱까지는 이렇게 가고요. 아래턱이 있는 데서는 갑자기 또 이렇게 틀어져요. 그래서 아래 치아 중심하고 위 치아 중심이 안 맞는 이런 비대칭이 있어서 얼굴 전체는 이렇게 있는데 턱은 조금 이렇게 있는 이런 느낌이 조금 과장해서 그리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각턱 높이도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보면 왼쪽이 조금 더 내려와 있고 오른쪽이 조금 올라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오른쪽에서 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얼굴 중심 라인 제가 아까 선을 그릴 때 여기서 이렇게 선 그렸잖아요. 그래서 얼굴 중심 라인 이 부분에서 좌우 폭을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에 폭을 재보면 이게 지금 51mm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얼굴 중심 라인에서 여기서 폭을 재보면 이쪽은 50mm 정도로 약간 이쪽이 한 1mm 정도 큰 느낌이 있죠.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턱이 이쪽으로 조금 넓으면요. 사각턱은 짧아지고요. 이 폭이 좁으면 사각턱은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마일드한 조금의 비대칭이 존재한다. 근데 뭐 이것 때문에 뭐 양아까지 생각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개를 들어서 보면 얼굴 중심 라인에서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거지고 턱 관절이 있는 데서 수평선 그어보면 이렇게 거지는데 이쪽 왼쪽 턱 관절이 있는 부분이 살짝 뜨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턱 라인 자체가 약간 뒤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서 이쪽이 살짝 넓은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고요. 뭐 광대 있는 데서도 수직선을 그어보면 두상 비대칭도 조금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수직선을 걷을 때 이쪽이 조금 더 튀어나온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이런 형태의 비대칭이 존재를 하는, 두상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대칭이 그렇게 많이 심하진 않는데 뭐 약간은 있고요. 턱에서 이렇게 수평선 그어봐도 이쪽에 살짝 내려온 느낌이 있고 여기가 살짝 올라간 느낌이 있어서 삐뚤 느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턱은 이쪽으로 좀 돌아간 느낌이 있는 거고 이 부분이 넓은 느낌이 있는 거,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만사항 보면 광대가 크다. 광대가 크기는 하죠. 특히나 45도 광대가 튀어나와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고개 들어서 봤을 때 이 부분, 이렇게 광대 뿔처럼 튀어나온 이 부분 때문에 좀 튀어나와 보이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45도는 좀 있고 옆광대는 별로 없는 편인데 옆 뒤광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약간 여기 45도 광대는 튀어나오고 여기는 없으면서 여기 뒤로 가면서 커지는 이런 라인이 있다. 그래서 광대 수술은 좀 권할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 비대칭이 있다 하셨는데 뭐 조금 있긴 한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요. 코는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의 비대칭이 있는 거라 인중 보시면 알 거예요. 인중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코는 살짝 일로 갔다가 여기서 다시 턱은 이렇게 가죠. 이런 비대칭이 있는 건데 이걸 뭐 다 고치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이 정도 비대칭 때문에 뭐 양아까지 고려하는 건 좀 오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꼬리 처져 있는 거는 표정 짓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환자분이 연습을 하셔야지, 수술로 입꼬리 처진 거를 올리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굉장히 어색한 느낌을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이 잘 안 다물어지고 담으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들어가고 턱에 호두주름이 생긴다 하셨는데 상악이 조금 꺼져 있고 이제 턱이 있는 상태여서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환자분 같은 증상을 말하시는 분들은 무턱일 때 그런데요. 환자분은 그렇게 무턱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정도면 뭐 턱 끝에 보톡스를 조금 맞는다던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얼굴에 여백이 많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입이 작고 눈이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코 크기는 괜찮은데 눈이 조금 작고 입이 작으니까 주변 이 여백이 조금 있는 게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고, 얼굴이 좌우로 넓은 것도 맞지만 뭐 그렇게까지 막 큰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눈과 입이 좀 작아서 또 눈, 코, 입이 가운데로 조금 몰려 있는 편이라 그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웃을 때 양쪽 입꼬리가 동일하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이거는 턱이나 이런 코나 이런 부분이 다 비대칭이 있어서 굳이 이거를 고치려고 양압을,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얼굴 여백이 적어 보였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광대 줄이는 거는 옆광대 여기 뒷광대 조금 하고 45도가 메인이 될 것 같고요. 호두주름을 없애고 싶다 하셨는데 여기는 그냥 보톡스 맞거나 필러 조금 맞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윤곽 3종은 전혀 필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입꼬리가 내려가는 것을 개선하고 싶다. 이건 표정 습관이에요. 이거는 환자분이 조금 노력하셔서 표정 짓는 습관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고, 수술로 이걸 만든다는 거는 입꼬리에 굉장히 흉터 남기고요. 표정이 되게 어색해집니다. 윤곽수술, 코수술, 치아 교정을 통해 안면 비대칭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했는데 뭐 윤곽수술을 통해서 비대칭을 교정할 수는 없고요. 코수술도 지금 보면은 코 중심선이,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선을 그려보면요. 코 있는데 중심선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으면요. 지금 코끝 가시라고 하는, 여기에 코앞 가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라인이 틀어져요. 다시 말하면 코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살짝 이쪽으로 돌리면은, 코뼈 있는 데를 돌리면, 절골에서 돌리면 조금 나아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이렇게 간다 해도 인중이 또 일로 틀어져 버리고 입은 또 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또 비대칭이 보일 것 같거든요. 코 수술은 여기에서만 조금 바뀔 텐데 뭐 여기 있는 코를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인중은 또 삐뚤어질 거고 입은, 턱은 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쨌든 또 보기 따라서 완전한 대칭을 이루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곽 수술은 광대랑 사각턱 정도 잘라주는 게 좋고 턱은 굳이 수술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치아 교정은 치열해서 윗니 중심하고 아랫니 중심을 맞추는 정도, 이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입을 넣는다던가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 치열 교정을 하시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이 비대칭을 뭐 교정하려 치면 뭐 얼굴뼈를 다 부시다시피 해야 되는데 이거 조금 고치려고 그렇게 일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곽 수술 후 피부 처짐이 많을까요? 했는데 지금 정도 얼굴에 지금 키 체중이면 그닥 뭐 170에 58kg면 되게 마른 편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뭐 처짐은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가 뼈를 자를 때 이렇게 3등분을 나누는데 이 뒤에 자르면은 여기는 처짐이 절대 없고 위로 올라갑니다. 다만 여기를 많이 자르면 밑으로 처지고요. 여기를 많이 자르면 이게 일로 올라가는 이런 양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환자분이 턱을 윤곽 3종이나 이런 걸 한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 생기는 거는 맞는데 뭐 여기 조금 큰 거 요거 잘라주는 거는 오히려 처짐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광대 수술도 45도 조금 줄어들면 이제 수술 직후에 이 부분이 조금 부어 보여서 처졌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꽤나 흐른다면은 여기가 그렇게 꺼져 보이지 않고 이 뭉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좀 풀어지면 뭐 볼록한 느낌도 많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뭐 처짐이 있냐 없냐 그러면 있어요. 근데 지금 정도면은 처짐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환자분 얼굴 봤을 때 그냥 개선을 한다 그러면 광대랑 사각턱 잘라주는 거 정도, 그 다음에 코도 지금 뭐 그렇게까지 코가 뭐 미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매부리 살짝 없애면서 이거 코끝 살짝 올려주면은 조금 또렷해지기는 할 테지만 뭐 절골해서 굳이 코를 옮기고 이러는 게 과연 맞을까? 뭐 이 삐뚤어진 거를 조금이라도 내가 잡아보고 싶다 하면은 절골해서 이쪽 방향으로 밀어주면 되는데 이게 환자분한테 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도 나쁘지는 않은데 뭐 욕심이 난다면 뭐 코끝 정도 살짝 좀 이렇게 올려보는 거 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매부리 싫으시면 살짝 없애는 거 이 정도 고려해 보시는 게 맞지 여기다 보형물을 넣거나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굴 수치 분석하고 비대칭에 대해서는 앞서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수술을 무조건 하면은 뭐 원빈되고 현빈되고 장동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조금 또렷한 인상을 갖고 싶다 그러면 저라면 눈 수술을 차라리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눈이 조금은 덮고 있어서 답답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 쌍꺼풀 살짝 만들어서 조금은 또렷하게 보이게 이렇게 하는 거 정도, 그 다음에 사각턱이나 광대 정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